올해는 집값 잡힐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주택 문제로 낙심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밝힌 문재인 대통령. 사실 1년 전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뒤 어제 신년사에서는 사과를 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빠르게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확실히 네. 그런 느낌은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 신년사를 보면은 집값이란 단어는 안 나왔어요. 예. 주거 안정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좀 눈높이를 약간 낮춘 게 아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다, 뭐 잡았다, 안정될 것이다. 작년,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말 작년 초죠. 아까 그 싱크가. 그때도 집값이 뭐 그렇게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예.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여가지고 이게 현실하고 인식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송구라는 말이 있었고, 또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과한 목표를 정하진 않은 것 같다. 과한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현실 가능한 뭐 목표를 올해 내로는 이렇게 우리가 뭐 집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런 말을 했을 때 국민들한테 자신 있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현실 돌아가는 것을 보고를 잘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 부동산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들이 예. 많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 현실 인식은 조금 국민들 눈높이로 내려온 것 같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는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뭐 오늘 신문 보면은 여권 내에서 이제 양도세 인하 부분, 예. 기재부에서는 공급이라는 게 집을 지어서도 있는 거지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양도세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잡고 있었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게 이제 허물어진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쪽으로든지 빨리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2017년 8월 취임 10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그 사실 취임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때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국 어제 신년사에서는 사과를 했어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한 건가요? 아니면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심기일전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제가 대변인을 하던 그 첫 해, 둘째 해에도 대통령과 이런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서 늘 이런 인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 내 전체 집값이 막 들썩에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일부가 이제 집값이 오르는 현상들이 잠깐 보였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 강남 4구의 현상을 서울시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해서 보는 것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 핀셋으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과하게 일반화해서 해석해서 전체 규제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을 좀 경계해라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만큼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대통령의 그 인식의 변화가 계속 있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의 확대를 지금까지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정부든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대한 이 규제를 동시에 병행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건 똑같은 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제가 변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무장을 해제당한 여건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한. 그런 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지대. 예. 원인은 분명히 보자. 하나는 유동성이 너무 큰 상태인데 이 금리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만한 택지가 전혀 없는 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안고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튼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어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주택 공급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전세의 문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21년과 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 만들겠다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빚었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별 공급 대책을 막 하고 싶어도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택지도 부족하고 조금 전에 택지 얘기하셨지만 그다음에 아파트라는 게 뭐 몇 달 내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공급 확대를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확대하겠다는 건지 뭐 아직 이제 대안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김현미 전 장관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이제 공급률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빵에 비유했을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를 보면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을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걸 공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기존에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랄지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전세로 갈 사람이 있고요. 이 주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장의 원리에 의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다 막아놓고 또 이걸 살 수 있는 수요도 다 막아놨어요. 그걸 다 막아놓고는 3기 신도시랄지 빵을 새로 만든 빵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빵,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이걸 매매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요. 제일 공급의 우선은 뭐냐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공급의 양이 많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랄지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적어도 3년, 5년, 10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정부가 뭐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현 민주당 정부로 들어서든지 이 정책 자체는 또 원점에서 검토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좀 했지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은 사과다. 더군다나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1년 남겨놓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택 공급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 당연히 공공임대주택 다 공급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의 가장 폭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사실은 대책이 아파트 값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데 지금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새로운 빵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도 새로운 빵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에 있는 빵을 어떻게 서민들에게 빨리 나눌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 들어보시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네. 대통령의 송구하다는 사과 그리고 대통령의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어제 어떻게 보면 신년사의 그냥 핵심 내용 중 하나였을 텐데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아마 신년사 내용이 딱 3문장이다.
공급 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한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본인이 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해 비대위원님,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은 아예 취임할 때부터 공급대책을 새로 세웠어야지 이제 와서 공급대책을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처럼 일단 지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거의 마지막 한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시도보다는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의 시기가 되는 게 온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죠. 그 실패에 대해서 참담하게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조금 전에 발언 보셨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에 이제 곧 올 겨울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연말 연초가 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다 쏟아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5월이 지나게 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안정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부동산 한번 가보십시오.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이 어디 나와 있는지. 작년 연말 정도의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일부 부동산이 조금씩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이미 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조금 남아있는 싼 가격의 매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현금 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작년 여름에 부동산 관련돼서 토론하던 와중에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시중에 크게 회자가 된 바 있는데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뭘 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살고 있는 나의 주거 안정이 매우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이로부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주택을 공급 확대하겠다고 해서 그 주택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는 180여 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의사봉을 마음대로 두드리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서민들의 부동산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건 지난 규제 정책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으로 신속하게 풀어낼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가 아닌가. 오히려 지금 변창흠식 이 주택 공급 대책을 내겠다는 건 서울시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공급 대책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